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에 공양왕이 장차 태조의 사제로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더불어 동맹하려고 하여 의장이 이미 늘어섰는데 시중 백응념 등이 왕대비에게 아뢰었다. 지금 왕이 호남하여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으니 이를 패하시기를 청합니다. 마침내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패하기로 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남은이 드디어 문화평리 정희계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의 시좌궁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이 부복하고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불민하여 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린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내 울어 눈물이 두 서너 줄기 흘러내리었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가니 백관이 국세를 받들어 왕대비 전에 두고 모든 정무를 나아가 분명하여 재결하였다. 13일에 대비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국사로 삼았다. 16일에 백응념과 조준이, 정도전, 김사형, 이재, 이화, 정희계,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견, 박포, 조영규, 조반, 조온,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장담, 안경공, 김균, 유원정, 이직, 이근, 오사충, 이서, 조영무, 이배규, 이부, 김로, 손흥종, 심효생, 고여, 장지화, 한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원충, 장사정, 민여익 등 대소신료와 한량기로 등이 국세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매여 있었다. 대사헌민계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의리상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 이날 마침 족친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와 강비를 아련하고 물에만 밥을 먹는데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으로 흩어져 가버렸다.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질 무렵에 이르러 극념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으로 들어와서 국세를 청사 위에 놓으니 태조가 두려워하여 거조를 잃었다. 이천우를 붙잡고 겨우 침문 밖으로 나오니 백관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 태조가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극념 등이 합사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할 뿐입니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권신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러운 중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의 재산은 이미 패해졌던 것입니다. 우가
곧 포악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이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천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이키니, 우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이색, 조민수 등이 신우의 처부인 이임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창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의 후사가 2번이나 패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로서 공에게 명한 시기였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 부원군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했으니 위태로운 사직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에 신우의 악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하는 바인데, 그 무리 이색, 우현보 등은 미혹됨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를 맞아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나매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그 무리 윤희, 초이 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에 도망해 들어가서 본국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호소하고는 친왕에게 청하여 전하의 군사를 움직여 장차 본국을 소탕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은 장차 폐허에 이르고 백성도 또한 멸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참아하는데 무슨 일을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가관과 헌사가 소를 번갈아 올려 청계하기를, 이색, 우현보 등이 사직의 죄를 얻고 백성에게 화를 끼쳤으므로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여 글이 수십 번 올라갔는데, 정창군은 인하의 관계라는 이유로서 법을 굽혀 두호하여 언관을 곤장을 쳐서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은 도피 중에 있으면서 당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고, 김조부 등은 안에 있으면서 그 변에 응하기를 도모하여 화란의 일어남이 날마다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정창군은 사직과 백성을 위하는 큰 계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의 은혜를 베풀어 인망을 수습하고자 하여, 다만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용서해주고 곡진이 더 타경하였으니, 서경에 이른바 달아난 죄소를 수용하는 괴수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듯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서 왕을 세울 계책을 결정한 것으로서 말한다면 공로가 사직에 있으며, 대의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것으로서 말한다면 덕택이 백성에게 가해졌는데도 이에 좌우에 있는 부인과 환자의 참소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죽을 곳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또한 모두 죄를 주니,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들이 뜻대로 되고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기가 꺾여져서 정치와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그 수족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견책하는 뜻을 알려서 성상이 여러 번 변하고 요월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찬군 스스로도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백성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나와 사제로 갔습니다. 다만 군정과 국정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하므로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태조는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의 일어남은 천명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마지 못하여 수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백관들이 국문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좌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하를 받았다. 6조의 판서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기를 내가 수상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웠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로도 피할 수 있지만은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 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좌하라 하였다. 이에 명하여 고려 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신료들에게 예전대로 정무를 보게 하고 드디어 저택으로 돌아왔다.